미국과 중국이 모두 대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거대 경제 군사 강국 두 나라가 동시에 정치 지각 변동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며 이 세계 질서는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경랑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에서는 괴짜 혁신가죠.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과 결별을 선언하며 이 신당 아메리카당을 전격 창당했습니다. 그는 소셜미디어 X에 2대1의 비율로 새로운 정당을 원했고 오늘 여러분의 자유를 되찾아주기 위해 창당한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머스크는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이 미국의 미래 산업을 파괴하고 국가를 부채 늪에 빠뜨린다 라며 맹비난했습니다. 결국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자 그는 행동으로 옮겨 제3당 깃발을 들었으며 이는 트럼프와의 최측근 동맹이 최대 정적으로 변모한 극적 반전입니다. 그의 전략은 단순 명쾌합니다. 상원 2에서 하원 8에서 10석을 집중 공략해 캐스팅 보트를 거머쥐겠다는 것입니다. 공화, 민주가 팽팽히 맞서는 의회 구도에서 이 숫자는 작지만 치명적인 핵이 될 수 있습니다. 머스크는 논쟁적 법안의 운명을 결정짓겠다라고 자신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선거 제도는 거대한 자금과 까다로운 등록 요건으로 제3당의 장벽을 높여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전국 정당 구축엔 수년, 수십억 달러가 소요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머스크가 가진 천문학적 자본과 온라인 영향력은 기존 공식의 무게추를 뒤흔들 블랙스완으로 평가됩니다. 한편 태평양 건너 중국은 절대 권력 시진핑 주석의 권위가 흔들린다는 실각설이 독재 체제의 균열음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공산당은 최근 중대사업기획 집행기구를 신설해 당 중앙 집중 통제를 재정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관영 매체는 이를 중대 임무를 위한 제도적 조치라 설명했지만 해외 언론은 시진핑의 권력 약화 신호로 분석했습니다. 불안은 군부에서 폭발적으로 번졌습니다. 시 주석의 핵심 측근이던 허웨이둥 부주석, мя오화 리샹푸 의원의 부패 혐의로 연달아 낙마했고 이 서열 2위 장유샤 부주석은 공식 석상에서 시진핑을 등진 채 퇴장해 군 통제력 상실 의혹을 배가시켰습니다. 미국 전 백악관 고위 관료가 중국에서 분명한 권력 교체가 진행 중이라고 공개 발언하면서 이 차기 지도자를 둘러싼 추측이 국제 금융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관측통들은 9월 전승절 열병식에서 이 시주석이 검열 연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이 실각설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이에 대응해 중국 관영 CCTV는 정치국 회의 영상을 긴급 공개하며 장유샤가 시주석의 발언을 받아적는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당국은 군 최고 통수권자는 여전히 시진핑이라며 불안 진화에 안간 힘을 쓰지만 내부와 외부 모두 그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중 양국은 서로 다른 이유로 권력 공백이라는 뇌관 위에 서 있습니다. 워싱턴은 머스크발 정치 쇼크로 양당 구도가 흔들리고 이 베이징은 시진핑 권위 균열로 일당 체제의 근간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이 세계 패권 경쟁의 두 축이 동시에 불안정해지면서 이 동맹, 투자, 안보 전략 전반에 다시 없는 불확실성이 드리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격동은 국제사회에 거대한 파문을 낳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시장은 달러, 위안화 변동성 확대에 촉각을 세우고 각국 외교 당국은 동시다발적 위기 시나리오를 모의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역시 미중 양면 압박의 파고 속에서 외교 안보 전략을 재정비해야 할 중대 기로에 놓였습니다. 지금 세계는 트럼프의 지배, 시진핑의 독주가 아닌 머스크의 질주와 이 포스트 시진핑이라는 전혀 새로운 변수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이 혼돈을 기회로 전환해 세계 질서의 핵심을 선점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거대한 변곡점은 이미 시작됐으며 우리는 그 소용돌이의 중심에서 역사적 전환의 현장을 목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흔들리는 거대한 균열 속에서 양국 모두 한국에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세계 질서를 이끈 두 초강대국이 동시에 위기에 처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그 틈새를 기막히게 포착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외교 무대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은 상호관세 유예 마감 시한인 7월 8일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한국과의 협상 채널을 풀가동했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나흘 일정으로 워싱턴에 입국해 백악관, 국무부, USTR 핵심 인사들과 연쇄 회동을 시작했습니다.
통상안보 현안을 패키지로 묶어 관세 완화, 방위비 조정, 첨단산업 투자 인센티브를 일괄 타결하겠다는 전략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통상 라인도 총출동했습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USTRA에서 미국 통상 대표와 마주 앉아 자동차, 철강, 전면 재협상과 반도체 배터리 인센티브 상향을 공식 요구했습니다. 워싱턴은 그간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현지 투자를 절실히 필요로 해왔기 때문에 관세 유예 연장과 세제 혜택 확대를 진지하게 검토 중입니다. 한국이 진 레버리지는 막강합니다. 삼성, SK, 현대차, LG가 약속한 1,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내 공장 증설 계획은 이미 협상 카드로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에 AI 반도체 파운드리와 차세대 배터리 기가팩토리까지 추가 검토되고 있어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자본을 놓칠 경우 미국 첨단 제조 재건 전략이 빈 껍데기가 될 수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은 9월 3일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이재명 대통령을 초청하기 위해 외교 채널을 총가동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내부 권력 균열과 실각설을 잠재우기 위해 동북아 핵심 파트너인 한국 정상의 참석을 절실히 원하고 있습니다. 전승절을 국제 외교 이벤트로 격상해 자신의 리더십을 재확인하려는 포석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초청을 신중히 다루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되기 전 베이징에 서는 일은 없다는 순서 원칙을 분명히 세웠는데요. 동시에 중국 측엔 전승절 참석 여부는 미중 간 전략 균형과 한중 경제협력 성과에 달려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지렛대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경제 실익은 벌써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부터는 관세 유예 연장, 첨단 설비 투자세 공제 상향, 국방 예상 연계 R&D 파트너십 확대가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중국으로부터는 자동차, 배터리 수입 관세 인하, 한류 콘텐츠 규제 완화, 반도체 장비 반출 승인 같은 맞춤형 선물이 협상 테이블에 오르고 있습니다. 안보 측면에서도 한미동맹 2.0과 한중 전략적 협력을 병행 강화하는 구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회담에서 논의될 이 통상 안보 연계 프레임은 중국에 대한 압박 카드이자 협상 지렛대로 활용됩니다. 반대로 베이징에서의 균형 메시지는 미국과의 방위비 협상에도 우호적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외교, 경제, 안보를 한 묶음으로 설계해 선순환 보상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이 관세 면제를 제공하면 한국 기업 투자가 늘어나고 그 투자는 다시 미국 경제와 트럼프 재선 전략에 기여합니다. 중국이 시장 개방으로 화답하면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콘텐츠 수출을 확대하고 중국은 동북아 안정 이미지를 확보합니다. 국내 정치적으로도 긍정적 효과가 예상됩니다. 조기 한미 정상회담으로 외교 대비전을 성공시킨 뒤 전승절 참석 여부를 지렛대 삼아 중국으로부터 최대 경제적 양보를 이끌어내면 이재명 정부는 출범 100일 전부터 경제 안보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대통령이라는 프레임을 구축하게 됩니다. 물론 위험도 존재합니다. 워싱턴의 협상 속도가 늦어지면 전승절 참석을 둘러싼 부담이 커질 수 있고 베이징이 과도한 정치적 메시지를 요구할 경우 미국 측 반발이 증폭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순서, 조건, 보상이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결국 미국과 중국의 위기는 한국에게 전례 없는 기회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양국 모두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절실히 체감하고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국익 증폭기의 크랭크로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한복판에서 전개되는 다각적 외교전은 대가 없이 최대 실익을 거두는 협상의 교과서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한국 외교가 다시 한번 역사의 분수령에 서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